근데 무에타이를 처음 접하셨을 때 그때 좀 실망하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저는 되게 많았는데. 실망? 난 실망한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되게 욕심이 더 생겼었어. 욕심이. 아니 너무나 협회지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고 많이 그때 당시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때 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처음에 내가 그 전국 관장들과 다 이게 교육을 시작을 했었단 말이지. 그때 내가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가 몸으로 보여주고 저 순천이든 저 밑에 있는 지부 관장들 다 끌어 모았어. 그리고 내가 군 생활하면서 혼자 돕고 하면서 제가 잠깐 몸담았던 데가 동두천이었어. 기억날 거야. 네네네. 동두천 그 흑룡체육관이라고 박 관장님이라고 계셔. 그 선배님이. 근데 거기서 그 체육관에서 운동을 나도 내 계속 하면서 태국 트레이너를 불러서 살고 이렇게 훈련을 계속 했었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무에타이 협회 자체가 없었던 거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원래 네네. 94년도, 93년대 무에타이 자체를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유니칸 관장님이 그 삼산 계열이었지. 그분께서 아이키도로 빠지셨지. 무에타이 쪽으로 손을 안 대고 그리고서 무에타이 협회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 하다가 하다가 교류하고 있는 와중에 그 중에 박기정 관장님이 그 선배님이 오셔서 그 대한 무에타이 협회 타이틀 같이 묶어서 같이 갑시다 해갖고 통합을 해갖고 그때 같이 갔었지. 근데 그때 거기서 같이 활동하다가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 밑으로 다 내려가면서 너무 힘들지. 솔직히 지금이야 뭐 왕래가 쉬웠지만은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었지. 저 밑에서 뭐 코리아든 무슨 뭐든 뭐 세계 무에타이든 이 단체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지. 그때 당시에는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었지. 네. 지금은 이제 하나로 통합돼서 이렇게 대한체육회 정가맹을 보고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서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왜냐면은 그치 자기 살 깎아먹기 식으로 많이 했었지. 그때 당시 우리가 그리고 무에타이다, 니네가 무에타이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때 당시 우리 대한무에타이 협회 이 자체에서 크게 영향 있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진 않았어. 솔직히 그 안에서 같이 속하지 못했던 관장님들이 많이 나갔지. 그 단체를 많이 만들었지. 뭐 좋게 말하면 나가고 뭐 이런 거지만 그때 당시에 그냥 다 도망가잖아요. 좀 일을 벌리다가 도망가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저 부산 순천하면 그 선배님 아실 거야. 순천 유모 관장님이신데 그분께서 그러셨어. 내가 교육을 하고 하는데 근데 너 우리 선수 니보다 체급 위에 있는 선수 있는데 선수하고 네가 시합이든 스파링이든 해서 네가 무에타이 부분 그 실력이나 보여주면 우리 체육관 그 계열 체육관을 협회 쪽으로 끌고 들어오겠다까지 약속을 했었어. 근데 그때 그렇게까지 저변 확대하기가 힘들었었어. 그러고 난 상태에서 사람들은 몸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그 관장님들 주변 제자들 체육관 계열들 하나씩 끌어 모았다가 이제 그 많이 움직였었지. 그러다가 많이 분열이 좀 많이 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왜 격투기 관장님들이 솔직히 각 지역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야. 본인이 짱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 어느 정도 지침해서 이 계열 만들지 못해. 서로 대장 노릇하려다 보니까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았었지. 어쨌든 무에타이를 그렇게 경험하시고 태국 훈련, 무에타이는 이제 태국 방콕, 방콕으로 훈련도 가셨어요? 아유, 훈련이 우리나라에서 내가 태국에서 훈련하면서 합수 훈련하면서 거기 선수 생활하고 시작하게 했던 게 내가 처음일까? 그 전에 이전에 그 형님 이전에 태국에 직접 가서 훈련을 한 선수들이 있었나요? 시합을 뛰고 왔었지. 이동현 선배라던가 지훈이라던가 뭐 가서 시합을 뛴 경우는 있었지. 근데 다 한 번도 이긴 선수도 없었고 다 KO로 다 진 선수 다 지고 왔었지. 형님은 훈련을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난 훈련 가기 전에 여기서 준비를 하고 갔었어. 나는 군대에서 직업군인으로 하면서 돈을 내가 태국에 부모님 몰래 운동을 했었으니까 부모님 반대했었으니까 부사관 직업군인이었었는데
나는 이제 부모님은 이제 장기할 거라 인식을 하셨었는데 나는 거기에 가려고 돈을 모았었어. 적금을 들었어.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그 돈 싸들고 태국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기 전에 국내에서 태국 트레이너가 불러갖고 와서 그 트레이너한테 개인 1대1로 개인 운동을 진짜 혹독하게 혼자 기본기를 진짜 다지고 나서 태국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합숙을 한 거지. 그러면서 처음으로 프로 시합 돼서 이긴 선수가 나였고, 그리고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거기서 태국에 그 마스터 그 어르신께서 나 기자들이 촬영 오고, 그리고 짧은 시일에 태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더군다나 125전 뛴 선수를 KO로 이겼으니 그쪽에서 유스거리가 돼갖고 그 체육관을 홍보해주고 왔었지. 그 태국이 뭐 종주국이니까 강한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치? 거기서 특별하게 태국 선수를 보면서 야 쟤네는 저렇게 훈련을 해서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느낀 게 있으세요? 걔들은 그 생존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애들. 생존.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학교를 의무적으로 가잖아. 학교를 의무적으로 가고 학원을 의무적으로 가잖아. 그렇죠. 거기는 무에타이가 의무적인 거야. 그러니까 뭐 학교 아니면 무에타이를 선택하는.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무에타이 하는 애들은 저 뭐 이산 태국이면 이산이라던가 어디 빈민 저 외곽에 그 밀림지대에 그 있는 밀림 그 힘들게 사는 그런 소수 민족들, 그리고 힘들게 해서 그 가정 형편 힘든 친구들이 지역에서 운동을 하면서 무에타이를 하면서 방콕으로 스카웃돼서 들어온다는 거. 방콕으로. 그럼 방콕에 스카웃돼서 거기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최소 2번 내지 3번을 뛰어. 근데 보통 많이 뛰는 애들은 3번 뛰고, 보통 적게 뛰는 친구는 1번 내지 2번 시합을 뛰는데, 걔들이 시합 뛰어서 그 파이트머니 10살 좀 넘어 10살 때부터 시합 뛴 그 애들이 그 돈을 벌어서 시합 뛴 거를 그 지역에 자기 부모님들한테 가족들한테 던져주고 주는 돈이 그때 당시 일반 공무원들, 태국의 공무원들 월급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 30만 원 그치. 정도에서 50%는 체육관으로 가잖아요. 그치. 그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치. 체육관으로 가고. 형님은 파이트머니 받으셨어요? 태국에서 훈련할 나는 때? 파이트머니 돈 내고 운동하셨잖아요. 나는 돈을 내고 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게임을 내가 이제 나중에 돈이 떨어져 갖고 시합을 붙여달라고 해갖고 시합을 그 파이트머니를 받았는데 나도 그래도 한 5천 바트 받은 걸로 알고 있어. 5천 바트면 그치. 15만 원. 아니지. 5천 바트? 1천 바트가 3만 5천 원이니까 거의 한 20만 원 돈 가까이 됐었어. 근데 거기서 내가 이기고 난 상태에서 그거보다 더 보너스가 됐던 게, 나를 응원하고 나한테 도박을 했던 그 파이팅을 걸었던 그 도박사들이 그 옆에 한쪽에 그 시합장 옆에 있거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배팅했던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나한테 뽀찌를 더 줬지. 그래서 거기 트레이너하고 나눴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에타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격투기 선수들도 무에타이 종목을 잘 모르면 무에타이에 대한 그런 괴소문들이 많잖아요. 태국 무에타이 선수들이 정강이 단련을 위해서 야자수는 솔직히 제가 보면 야자수는 좀 쿠션감이 있어요. 풀이야. 그거는 쿠션감이 있고, 그러니까 정강이로 나무를 때려서 그걸로 이제 정강이 단련을 하고, 사실 과거에 90년대 때 저도 그랬지만 정강이 단련 하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형님도 정강이 단련 하셨어요? 나는 크게 정강이 단련이라고 제대로 하진 않았어. 다 하는 건 있었지 하나. 뭐 홍두깨 있잖아. 홍두깨. 예. 그 국수 밀 때 엄마들이 정강이 여기다 올려놓고 굴렸지 그냥 튀기면서. 근데 막상 태국에 가보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 그렇죠. 태국에 가면 태국 선수들은 정강이 단련을 안 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과장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좀 강하게 좀 인식이 되고 좀 강하게 좀 만들다는 인식으로 뭐 정권 단련을 하던 식으로 옛날 소림 영화처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강이를 걔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태권도는 발등으로 차지만은 태국에는 정강이로 같이 때려버리잖아. 밑에 단단한 밑에 샌드백을 그걸로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합을 그만큼 많이 뛰다 보니까는 그만큼 무뎌지면서 더욱 단련이 자연스럽게 된 거라고. 정강이라는 건 저는 첫 번째로 그냥 약간 통증에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통증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통증은 버텨낼 수 있어요. 이런 통증에 둔감한 그 심리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태국 애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 때부터 딱딱한 미트를 차기 시작하면서 그 정강이의 이 근막이나 이 피부 조직들이 약간 두텁게 자리 잡는 거거든요. 얇아져 있어. 거기가 그 이 정강이 여기가 그냥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치면 여기 칼뼈야. 부딪히게 될 경우는 그 뼈에 자극이 돼서 살이 터지는데 보통 너도 했지만은 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선수 생활 많이 한 사람은 뼈가 문대져 있어. 네네. 뼈가 둥그렇게 문대져 있지. 예. 그러니까 뼈가 이스러지고 거기에 또 다시 진이 나와서 다시 굳어버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게 여기가 아예 그냥 뭐랄까 일반 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여기다 뼈 하나 쇠 파이프 일반 쉽게 말하면은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태국에서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킥의 정확도. 그렇지. 그냥 뭐 상대방 팔꿈치에다가 그냥 데려가면 누구나 다 아프고 예, 정확하게 그 타격 포인트를 잡아서 때릴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이 정강이의 통증을 더 둔감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맞아. 예. 그리고 이 팔뼈보다 다리뼈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대가 방어를 하든 말든 이 하단, 중단, 미들 키 때람다, 그렇지? 중단 이상은 그냥 막 후려 때려버리는 거지 걔네들은. 그냥 팔에 대한 이 주먹이 상대가 주먹이 좋다 싶어버리면 이 팔로 방어를 하든 몸으로 맞든 피하든 간에 그냥 야구방망이로 때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팔이 데미지가 있다 보면 펀치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태국 선수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생존을 위해서 경기를 뛰기 때문에 그런 통증 정도는 둔감하게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에타이의 그 실전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난 솔직히 있다고 봐. 그리고 내가 지금 몇 개 시범 보일 수 있는 부분 다음번에 보이게 하지만은 무에타이의 그냥 실용적인 옛날에 고대에는 이거를 전쟁 무술로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기술로 습득해서 전투를 시작을 했다고. 전사지 전사.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내가 2015 내가 국내 우리 전국 관장님도 교육을 시켜봤잖아. 근데 빰크린치라고 해서 잡기 기술이라던가 거기에 팔굽이라던가 무릎이라던가 테크닉 기술을 교육을 시켰는데 제대로 따라오는 관장인데 그때 당시 별로 없었어. 요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많이 있다 보니까는 뭐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보고 따라오지만 오히려 요즘 인터넷 때문에 나보다도 요즘 사람들 더 잘 알아 용어를.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들 요즘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모든 종목을 놓고 봐도 저 사람이 선수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듣보잡인데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할 수가 있냐.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선수생활 오래 했지만 그 사람들이 더 저보다 정확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용어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그래서 그 교육하는 부분을 내가 이런 얘기 지금 한번 얘기해 볼게. 기존에 선수 경험이 있는 지도자 교육으로 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협회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모 협회? 그래 솔직히 우리 협회야. 거기를 이제 교육위원장 내가 진짜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 그 지도자를 내가 교육위원장을 앉혔단 말이야. 근데 이론적이든 뭐든 혼자 연구를 해서 움직이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더 잘해. 그렇죠. 그건 맞아. 교육적인 부분은. 그건 뭐 상반될 수가 있지만은 그건 맞아. 근데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는 좀 부족할지언정 이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거는 괜찮아. 할 수가 있어. 잘 하더라고. 본인들이 이제 선수로서 실전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거를 더 뛰어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하지? 더 하고 수밖에 없지. 우리가
뭐 중요한 거는 선수들도 선수들이 뭐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생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오히려 박수를 보내줘야지. 그리고 뭐 선수 생활이 없는 체육관, 선수 생활이 없는 관장님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선수들이 가끔 보면은 더 잘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상반된 부분이 있어. 선수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체육관을 운영을 해서 그 체육관에 진짜 제대로 하느냐. 솔직히 내가 주변에서 선수 생활 진짜 화려하게 했던 선수들도 체육관 운영 제대로 못하고 선수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지도자들 되게 많어. 봤어. 본인이 잘했던 그 기억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주질 못하는 거지. 지도력은 지도력인데 자기가 그 자기 개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마인드는 좋은데 남한테 지도하는 주질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과거에 엄청 자기가 잘하고 자기는 뛰어난 선수고 나는 나만 인정해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놓칠 못하고 그치.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선수.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 그 수련생들마다 성격도 틀리고 체형도 틀리고 모든 부분에서 가치가 다 틀리단 말이야. 거기에 맞게끔 하나씩 씹어줄 수 있는 부분은 기본 틀만 잡아주면 되는데 본인의 과거에 해왔던 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못 따라오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면 무에타이 기술을 형님은 그 싸움이나 실전에서 이렇게 좀 써보셨어요? 써본 적이 있으시죠? 좀 있지.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쓸 그런 수밖에 거예요. 없었어. 솔직히 길거리에서 반칙이 필요가 없으니까. 네. 뭔 반칙이 뭐가 필요해? 저 사람이 운동을 했는지 내가 운동을 했는지 서로 간에 모르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언제 타이밍에 어떻게 나를 먼저 공격을 할 것인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저 사람 먼저 칠 것인지 그리고 서로 간 그 타이밍만 딱 읽으면 답은 끝나는 거야. 0.5초면 끝나. 그냥 그러고 난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되지. 그냥 뭐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제 사람을 때리는 법, 때리는 법 그치. 이거를 계속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본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금 옛날에는 뭐 지금 뭐 CCTV나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아마 그럴 수는 없지.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한 대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하고 피해야지. 저희가 그 동대문에 한번 형님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좀 들어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당시가 2000년도인데 2000년 본인은 그렇지. 우리 동생은 2000년도. 2000년이고 그 전에는 동대문이라는 곳이 90년대죠. 90년대 약간 중후반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동대문에 그 약간 소매 상가가 이렇게 밀집돼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맞아. 그 앞에 가면 그러니까 주차 관리하고 사람들 통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등치가 엄청 큰 약간 건달포스를 느끼는 건달포스를 이렇게 뿜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건물 주변에 있었고 거기 동대문에 오시는 고객들한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통제하고 또 관광버스 통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대문이라는 곳이 건달들이 잡고 있다.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좀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달들이 주름 잡고 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형님은? 솔직히 내가 거기 있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반은 사실고 반은 아니야.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에 잠깐 98년도에 방콕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 상태에서 뭐 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됐지만 그리고 99년도에 내가 동대문 들어갔다가 우리 동생들을 네가 같이 왔었잖아. 근데 그때 당시 거진 쉽게 말하면은 양아치들도 많았어. 이 상인들한테 같이 하는 양아치들도 많았고 이제 제대로 진짜 건달생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뒤에서 카바만 해줬지 앞에서 설치고 나대고 하는 애들은 다 병풍이고 양아치들이었어. 솔직히. 근데 그때 당시에 걔들이 이용하기가 편했거든. 그 건달의 모습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 동대문에 있는 제일 큰 건물이에요. 거긴데 지하 6층에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거기는 맞아. 숙소가 있어서 다른 데를 비춰서 얘기한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 지하에 숙소가 있었고 거기서 솔직히 그 포스를 많이 움직였던 건 사실이야. 사실이었는데 왜 양아치라 했냐면은 지금 그걸 그때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날 보고 지금 뭘 비웃을지도 몰라. 하지만 얘기를 하길 그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너무 많이 했었어. 상인들한테 너무 민폐를 많이 끼쳤었고 나 솔직히 내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솔직히 내가 났었지. 그러고서 네가 2000년도에 들어왔었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다시 들어올 때 그 돌아가셨지만 그 어르신 있잖아. 네. 나를 좀 끌어주신 분. 그분한테 이제 내가 오다를 달라고 계속 그 사람들 그냥 안고 가지 말자고 보내자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그 사건을 터졌지. OBS